안녕하십니까. 대한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우리 아이 마음의 결사 우아이입니다.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 고민수입니다. 오늘은 W정신건강의학과 정동선 선생님을 모시고 이혼 재혼 과정에서의 자녀의 건강한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혼 재혼 과정은 부모님들도 여러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에 자녀의 심리를 돌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오늘의 주제가 여러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소아정신과 전문의 정동선입니다. 이혼 재혼 과정에서 심리적인 건강한 적응이란 어떤 것인지,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혼 과정에서는요,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부모 간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이를 우리가 마음 챙김 공동 양육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들이 이혼 후에 문제들이 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 과정뿐만 아니라 이혼 후에도 그 부모들 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녀의 그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소통하는 이런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이제 더 이상 부부로서가 아니라 아이의 어떤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예를 들면은 아이가 어떤 의학적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할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이런 부모들한테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는 걸로 돼 있고, 심리적 문제가 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보통 부모들이 어쨌든 이혼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자기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그 상대편, 그 이전 배우자에 대한 그런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스스로 마음속으로 가라앉히고, 결국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게 자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지 심사숙고해보고 상의해보면서 결정하는 이런 과정이 결국 자녀를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혼 전에 그 부모님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직접적으로 상대편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비난, 아니면 어떤 욕설을 포함해서 어떤 반감 등을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단점이나 그런 흠집을 많이 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오히려 직접 설명을 해주거나 노출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그 상대편 부모에 대한 반감이나 적대감을 가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혼이 결정된 뒤에는 자녀에게 어떻게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반드시 적절한 시점이 되면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알리게 되는 시점은 이혼을 결심하고 서로 어느 정도 마음의 합의를 한 아마 별거 기간 동안에 아이한테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을 설명해 줄 때는 대략 시간적으로는 한 10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해주면 오히려 아이들한테 정서적 불안감을 더 가중시킬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아이들이 관계가 조금 더 가까운 부모가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두 부모가 같이 아이 앞에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명해 줄 때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게끔, 엄마 아빠가 개인적으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헤어지긴 하지만 이건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거지 너희들과 엄마나 아빠가 헤어지는 게 아니다. 같이 살 때처럼 엄마 아빠는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는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이혼하지 않나? 특히나 그 아이 양육 문제로 인해서 다투게 되는 경우, 결국 자기들 때문에 다투는 거 아니에요?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이혼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아니고 우리들 때문에 이혼하는 거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똑같이 엄마 아빠는 널 계속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야. 당분간 법원에서 확실하게 이혼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너는 엄마랑 지내야 될 것 같고 아빠는 좀 엄마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을 거다. 대신에 아빠는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널 데리고 나가서 할머니 집에 가서 하루 이틀 정도 재미있게 또 지내다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혼 후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거나 재혼을 하게 될 때는 또한 어떻게 자녀한테 알리는 게 좋을까요? 재혼의 경우도 사실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친부모가 이혼이라는 거는 애착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구를 또 새롭게 만났는데 그 사람과 또다시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은 두 번, 세 번의 트라우마를 받는 겁니다. 남녀 사이라는 건 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관계가 확실해졌을 때 그때 소개시켜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도 친부모와의 이혼에서 조금 회복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친부모의 이혼에도 한 6개월 정도 이상 지난 시기가
좀 설명해 주는 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끔씩 어린아이, 미성년아이인 경우에 부모가 새로운 그 사람을 사귈 때 관계가 진지해지면 집에 와서 같이 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이 집안에 들어와서 사생활에 개입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만남도 그래도 한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그 상대편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친숙해졌을 때 그때 천천히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에는 자녀의 적응을 위해서 부모님 서로 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은 모든 부분을 아이를 우선시해라. 아이 중심의 결정을 하라 이겁니다. 보통은 자녀를 위해한다는 그런 구실로 그 부모들이 이전 배우자와 갖고 있던 해결되지 않는 갈등, 해결되지 않는 분노감을 자녀를 통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나 상처를 많이 받게 되겠죠. 사실 이혼 이후에도 양육권 부분이나 그 면접교섭 부분 때문에 많은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는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송의 경우에 아이들한테 또 그대로 상대편 배우자에 대한 비난이나 분노감들을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한테 진술서를 써라, 법원에 탄원서를 써라, 녹취를 시켜서 그거를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녀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죄책감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요새는 법원에서도 자녀 중심의 어떤 가사 사건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탄원서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와 미래를 더 중요시하라 합니다. 과거에 분노감에 휩싸여가지고 이 부분을 상대편 배우자에 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게 자기 자신에게도 집중 못하고 자녀들한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어쨌든 아이를 같이 키우니까 소통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예의 바르게 대하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할 때는 가능한 한 사무적이고 간결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이 그래도 심각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통화를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메일로 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자로 소통을 한다든지 하겠고요. 정말 갈등이 심각한 부부인 경우에는 그런 것조차도 저희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서면으로 합의된 약속이 있을 겁니다. 특히 면접교섭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약속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면 상대편도 지킬 것이고 내가 지키지 않고 내 핑계로 지키지 않으면 상대편도 지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혼 후에 앞서서 면접교섭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면접교섭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면접교섭이라고 하는 거는 양육을 하고 있지 않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걸 면접교섭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법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강하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혼 이후에도 부모와 자녀들이 갖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부모-자녀 관계는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키울 경우 아이를 키우지 않는 아빠가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아이의 어떤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더 덜해지며 자존감도 좋아지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또래 관계도 좋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면접 교섭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각 지역에 있는 그 큰 대도시에는 가정법원들이 면접교섭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면접교섭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면접교섭 센터에서 면접교섭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부모 단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부모 단절 증후군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얘기하기가. 극단적으로 상대편 배우자에 대한 반감 혹은 분노 이런 것들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그걸 세뇌시키고 심지어는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내용들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입하는 반대쪽 부모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거부감을 갖고 만남을 본인이 거부하는 이걸 우리가 부모 단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특히나 우리가 부모라고 하면 아이의 정서 발달에 엄마 아빠는 양대 축입니다. 한 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지게 되면 결국 부모상 자체가 굉장히 좋고 나쁨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향후에 성장을 하면서 사회성이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할 때도 불안정한 사회성이나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고요. 이 용어는 아직까지는 학계에서 받아들여지는 공식적인 명칭이나 진단명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아직도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일부 악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버지 만남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모 단절 증후인이라는 거를 미명하에 법원에다가 지속적으로 면접 교섭해야 된다고 아버지가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악용되는 사례입니다. 그 외에 자녀의 적응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혼 이후에 잦은 변화, 환경 변화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학이라든지 이사를 자주 가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고요. 이 외에도 아무래도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부모들이 각자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바빠질 겁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조부모라든지 다른 친척들이 시간이 되면은 아이들의 힘든 부분들을 같이 보살펴주고 지지해주는 것들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정의 형태의 변화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반대로 또 건강한 적응을 해냈거나 기억나는 사례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경험한 부정적인 거 하나, 긍정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본 변경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본 변경이라고 하면은 부모가 이혼하고 한쪽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이제 엄마가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재혼을 했을 경우 아버지의 성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성본 변경을 많이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번, 세 번 재혼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판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은근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럼 아이는요, 김씨가 됐다가 최씨가 됐다가 이씨가 됩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럼 뭐 한 번만 재혼하면 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요, 그렇게 해서 성을 바꾸게 되면은 아이는 자기 친아버지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만나는 걸 상당히 꺼려할 수밖에 없고요. 또 친아버지조차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성을 바꾼 아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던 좋았던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연수를 갔을 때 저희 있던 스승님이 연세가 이제 있으셨죠. 60대였는데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설명을 합니다. 얘가 이 사람이 지금 내 남편이고 이 사람이 내 아들, 딸 하는데 갑자기 저 사람은 우리 아이의 친아빠, 전 남편이라는 겁니다. 저한테 씩 웃으면서 물론 이혼은 했지만 내 아들, 딸한테는 아빠 아니냐, 그래서 불렀다는 겁니다. 전 그때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이런 게 아이를 양육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색하고 생소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어떤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항상 아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많은 경우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만약 그게 개인적으로 되지 않으면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